안녕하세요. 해석요구 중간고사 분석 설명회를 진행할 영어 지인이입니다. 일단 간략하게 자기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저는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영어과를 전공하고 평균관대학교에서 영어 영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메가스터디 러셀 중계에서 고1, 2 영어 전임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요. 해석요구 중간고사 분석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해석요구 중간고사에 대해서 한 줄 요약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험 범위와 출제 유형 그리고 비중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번 시험의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같이 짚어볼 거고요. 저희 수업에서 적중한 포인트도 한번 얘기해 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말고사는 어떻게 학습해야 될지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중간고사 한 줄 요약입니다. 제가 3가지 키워드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모의고사 독해 유형이었고요. 그리고 요약문에서 빈칸을 채우는데 어휘를 변형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등급을 가르는 서논술형 같은 경우에는 이중 활용을 해야 하는 서술형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택형,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독해 유형으로 나왔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해석여고가 어법을 좀 많이 내는 학교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모의고사 독해 유형이 골고루 나왔다라는 점이 조금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등급을 가르는 문제가 어떤 문제였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단답형 서술형부터 보면 요약문에서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본문에서 찾아 썼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변형이 불가능했다면 좀 더 쉬운 문제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포인트는 문장에서 자리에 알맞게 품사를 변형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문에서는 형용사로 나왔더라도 자리에서 부사가 들어가야 한다면 li를 붙여서 부사로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등급을 가르는 논술형 같은 경우에는요. 어휘를 활용해서 문장을 영작했어야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문법 지식 2가지를 결합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지식은 가주어와 진주어인데요. 가주어 it을 먼저 쓰고 뒤에 진주어를 후보정사로 바꿀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는 오형식 동사를 활용하는 거였습니다. 해석여고가 이번에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도 오형식 문장을 가지고 영작하는 수행평가를 봤었어요. 그만큼 오형식 동사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이번에도 오형식 동사 here를 이용해서 오형식 문장을 영작하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가지 문법 지식을 결합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완벽하게 서술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게 바로 1등급을 가르는 서술형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말해주고 싶은 게 문법을 그냥 문법 지식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스스로 영작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배운 문법 지식을 활용해서 문장으로까지 끌고 갈 수 있느냐, 이게 포인트였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시험 범위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요. 해석여고는 크게 교과서와 부교재 그리고 모의고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교과서는 2과 본문 하나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분량이 굉장히 적었고요. 부교재 같은 경우에는 2가지가 있었는데 얄바라는 모의고사 부교재와 맞수라는 문법 부교재가 있었습니다. 문법 같은 경우에는 1강, 2강 이렇게 2페이지씩밖에 안 들어가고 대부분은 프린트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얄바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지문이 1, 2, 3회가 들어가서 분량이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본 3월 모의고사 지문이 들어갔는데요. 다만 교과서와 부교재들은 서답형까지 출제가 가능했지만 모의고사는 객관식으로만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듣기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듣기를 가지고
객관식 듣기 그리고 듣기 딕테이션까지 출제가 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출제 범위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부교재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얄바라는 모의고사 부교재가 특히나 분량이 많았고 중요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출제 유형 같은 경우에는요. 1번부터 18번까지 객관식 선택형이 60점이었고요. 그리고 서술 논술형 같은 경우가 30점, 그리고 서술형 중에서도 단답형, 단답형 서술형이 10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27문항 100점 만점이라고 보면 되고요. 중요한 점은 지문의 변형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제 유형과 범위 그리고 배점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듣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3월 모의고사에서 모두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출제 유형을 보시면 순서 배열, 흐름 무관, 제목, 주제, 어법 같은 경우에 모두 모의고사 형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제 범위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지문도 있었고요. 교과서도 있었고 부교재 얄바에서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배점이 높았던 3.6점을 보면 모두 부교재 얄바라는 모의고사 부교재에서 출제가 되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9점, 3.7점, 3.8점 같은 높은 배점의 유형 같은 경우에도 모두 모의고사 부교재 얄바에서 출제가 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법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다면 이번에는 밑줄 어휘에도 많은 배점이 들어갔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약 문제 같은 경우에 모의고사에서 요약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문제가 꽤나 까다로웠기 때문에 이런 요약 문제를 잡는 게 해석여고의 객관식을 잡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답형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딕테이션이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았기 때문에 모의고사 듣기를 충분히 연습했던 친구들이라면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서답형 3번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서 출제가 됐는데요. 단어를 배열해서 제목을 완성하는 문제였습니다. 변형이 불가하고 단어를 추가하는 것도 불가했어요. 그래서 주어진 단어를 잘 배열해서 제목을 만들어내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것도 난이도 하라고 측정했습니다. 그 다음 서답형 4번 같은 경우에는 부교재 얄바에서 출제가 되었는데요. 요약에서 빈칸을 채우는 거였어요. 다만 본문에서 단어를 찾아서 그대로 쓰기만 하면 됐기 때문에 단어를 찾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서답형이었습니다. 제가 중2라고 난이도를 매긴 것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요약 빈칸 채우기지만 본문에서 찾아서 활용, 즉 변형을 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에서 학생들이 어려워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교과서에서도 빈칸 문장 영작이 나왔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변형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 변형을 할 수 없으면 틀리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난이도 상위였던, 즉 1등급을 가르는 서답형 같은 경우는 부교재, 모의고사 부교재 얄바에서 출제가 되었는데요. 빈칸 문장을 영작해야 하는데 변형이 가능했습니다. 즉 변형을 해서 정확하게 문장을 영작해야 했기 때문에 난이도가 까다로웠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답형 8번은 밑줄 문장의 의미를 우리말로 서술하는 거였어요. 이건 부교재 얄바에 있던 지문이 변형 없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지문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던 친구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쓸 수 있었을 겁니다. 마지막 서답형 9번이 바로 부교재, 즉 문법 부교재와 프린트물인 맞수에서 출제가 되었는데요. 어법상 틀린 문장을 고치고 이유까지 서술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출제된 어법 내용을 보시면 상태 동사는 진행형이 불가하다. 그리고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기 때문에 동사로 시작된 문장을 동명사로 고치는 거, 그리고 수, 시제, 태를 알맞게 고치는 거, 그리고 목적어가 될 수 있는 품사도 명사기 때문에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수로 고치는 거,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문법사항이 나왔습니다.
출제 비중을 보시면요. 부교재, 모의고사 부교재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얄바에서는 서답형까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모의고사 부교재를 얼마나 열심히 봤느냐가 중요했던 시험이었고요. 두 번째 출제는 모의고사, 이번 26년 3월 모의고사에서 9문항이 출제되었는데요. 객관식과 듣기 그리고 딕테이션이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모의고사는 서답형으로는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얄바보다는 조금 비중이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교과서는 본문 하나밖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4문항이 나왔고요. 다만 서답형에서 교과서 본문을 영작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범위는 좁지만 꼼꼼하게 봤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문법, 마스 부교재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서답형 한 문항이 나왔기 때문에 공부 시간은 잘 배분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마스에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는 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문법 사항을 정리하고 공부는 부교재 얄바와 모의고사에 좀 더 치중해서 공부했었어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 핵심 포인트를 몇 가지만 살펴볼 건데요. 일단은 제목 선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문에 변형이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문을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라면 지문 내용을 파악하는 건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다만 이제 제목을 고르는 문제 같은 경우에 선지에서 처음 보는 단어들이 나왔을 때 좀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live이라는 단어, 그리고 여기서는 paradox라는 단어를 알고 있어야 문제를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어휘 학습을 열심히 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고요. 빈칸 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문의 변형은 없었지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해서 이 선지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이 선지에 나오는 메커니즘이나 underlying이라는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정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수능 어휘 그리고 모의고사 어휘를 열심히 학습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답형으로 넘어가서요. 단답형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휘의 품사를 변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지문에서는 약간 negative effect라고 했는데 요약문에서는 affect라고 해서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동사 앞에 들어가는 A는 부사가 와야 합니다. 그래서 negative라는 이 형용사를 negatively라는 부사로 바꿀 수 있냐? 이게 포인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단어를 알맞은 자리에 맞게 품사를 변형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술형 같은 경우에도요. 어휘의 품사를 변형했어야 하는데요. 얘는 이과 교과서 본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완벽한 문장이 끝나고 컴마 뒤에 이 문장을 영작했어야 합니다. 그럴 경우에 이 publish라는 동사에 ing를 붙여서 분사 구문으로 바꿔주는 게 바로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했던 두 가지 문법 포인트를 활용하는 서술형이 어떤 거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여기에 빈칸에 알맞은 문장을 영작하는 거였습니다. 어휘는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되는데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 어휘를 가지고 하나의 완벽한 문장을 영작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장을 영작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첫 번째, it이라는 가주어를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it이라는 가주어를 썼으면 진주어를 뒤에 써야겠죠. 근데 진주어를 그냥 here이라고 동사 원형으로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here 앞에 to를 붙여서 투부정사로 진주어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나 가주어랑 진주어까지 완벽히 썼으니까 이제 쉽게 영작할 수 있겠다 하면 안 되죠. 우리 here이라는 동사는 지각동사, 즉 오형식 동사입니다. 그러면 이 here는 다음에 목적어가 나올 거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이 올 수 있죠. 그래서 목적격 보어 자리에 say라는 동사 원형까지
정확하게 영작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진주어, 가주어, 그리고 오형식 동사까지 두 가지 문법 포인트를 여러분이 한 번에 생각을 해서 완벽한 문장으로 영작을 해야 돼요. 이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냥 문법 지식을 문법으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1등급을 가르는 서논술형 문제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포인트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첫 번째는 변형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문만 꼼꼼하게 평소에 공부를 했다면 지문 내용을 파악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변별력을 가르는, 즉 1등급을 결정짓는 문제는 서답형이었는데요. 그 서답형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듯이 어휘의 품사를 변형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문법 지식을 결합해서 하나의 완성된 문장으로 영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출제 비중이 높았던 모의고사 부교재 얄바 그리고 26년 3월 모의고사 지문을 꼼꼼하게 정독하고 많은 변형 문제를 풀어보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약문 빈칸에서 품사를 변형하는 연습을 꾸준히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 문법 지식을 이중 활용해서 주어진 어휘를 가지고 영작하는 연습을 꾸준히 했어야 합니다. 저희 수업 시간에 시험 전날 직보 때 저희가 마수 실전 테스트를 봤었어요. 그래서 마수 같은 경우에는 지문 교재보다는 프린트물로 주로 제시가 됐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나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그 프린트물에 나왔던 문장들을 가지고 실전 테스트를 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문제를 틀린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소유와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는 진행형이 불가한데 진행형으로 적혀 있죠. 그래서 이 진행형을 그냥 원래 현재형으로 바꿔주는 게 정답이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주어에 그냥 동사 원형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주어가 되려면 명사가 와야 되기 때문에 ing를 붙여서 동명사로 바꿔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바로 다음날 시험에서 똑같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틀리지 않고 맞아왔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프린트물로 제시되는 내용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좀 막막할 때 이렇게 선생님이 출제 가능성이 있는 문제로 바꿔서 여러분한테 제시를 해주면 훨씬 머릿속에 쉽게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기말고사를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자면요. 일단 독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의고사 독해 유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문의 핵심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여러 모의고사 유형으로 변형 문제를 꾸준히 연습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그게 변형이 되었을 때 선지에서 자기가 모르는 어휘가 나오면 맞출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휘 학습도 항상 꼼꼼하게 해줘야 되는데요. 어휘 학습을 할 때 그냥 단어를 외우는 것도, 뜻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품사를 변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휘를 그냥 단어만 외우는 게 아니라 문장 안에 그 단어를 집어넣었을 때 내가 그 단어의 품사를 바꿀 수 있나? 이거를 항상 꾸준히 연습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문법 같은 경우에 해석여고가 문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제 단순히 그냥 문법 지식을 알고 있냐? 이걸 테스트하는 건 끝났어요. 이제는 어떻게 문법을 테스트할 거냐면 네가 알고 있는 문법 지식을 활용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너가 영작할 수 있니? 문법 지식을 네가 활용할 수 있니? 이걸 물어보는 시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요 문법 포인트를 정리하는 걸 넘어서 그걸 결합해서 영작하는 연습을 평소에 꾸준히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석여고 파헤치기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요. 일단 독해 지문을 학습을 할 건데 일단 첫 번째 1차적으로는 그 지문의 소재, 그리고 전개 흐름, 그리고 주제를 같이 정리하면서 글의 내용을 꼼꼼하게 파악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형 문제를 다양하게 풀어봐야겠죠. 그리고 이 변형 문제 그냥 객관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약문을 같이 채워볼 거예요. 근데 뭐가 중요하다? 아까 말했듯이
어휘의 품사를 변형시켜야 된다. 이거를 계속 꾸준히 연습할 겁니다. 이렇게 1차적으로 독해 지문을 학습하고 나면 한 번 더 그 지문을 2차적으로 2회독을 할 건데 그때는 중요한 문법 포인트를 같이 정리를 할 거예요. 근데 문법 포인트 그냥 정리하고 끝나면 안 되겠죠. 그걸 어떻게 한다? 영작에 활용한다. 그래서 중요 문법 포인트를 결합해서 그 어휘를 활용한 영작 연습을 꾸준히 할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올 때마다 영작 테스트를 볼 거고요. 1등급을 가르는 서답형, 서논수령을 계속 매일매일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이런 어려운 서답형이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바로바로 영작해낼 수 있도록 같이 연습할 겁니다. 그래서 해석여고 내신 대비 같은 경우에는요, 목요일과 일요일에 진행이 되고, 목요일은 1학년, 그리고 일요일은 2학년 학생들과 함께 공부해 볼 겁니다. 지금까지 해석여고 설명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